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 심층 취재 코너 코인레이더의 김영석입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올해 개묘년 많은 복이 함께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라이더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차트 분석에 이어 또 중요한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 자산의 사업과 규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우스캐피탈의 권석준 대표님 그리고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동우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세요?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특히 제가 더 새해 복을 많이 받는 한 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TO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증권형 토큰, STO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아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보도 자료가 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최근 토큰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이 STO 이제 저희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했는데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토큰 증권 뭐 가이드라인, 토큰 증권 뭐 정비 방안 해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아예 예. 공동으로 이번에 발표 자료가 아예 나왔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사실 뒤숭숭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STO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사실 몇 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런 공동 발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정말 이번 연도에 한번 제대로 된 불장이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좀 되돌아보면은 기존 2016년, 17년에서 빗썸이나 한국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전 세계 사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상당한 양을 사실 차지했었는데 예, 계속된 규제나 약간 불분명한 그런 시장의 그런 흐름 때문에 점점 한국 시장이 힘을 잃어가면서 중국하고 미국이 상당히 커져버리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오히려 이례적으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뭔가 체계화된 시스템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한국 중심으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약간 긍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저처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큰 자금들과 큰 이런 리더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또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갑자기 어떻게 좀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또 성급하게 이 내용을 또 정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큰 시장이고 예. 특히 이제 STO가 처음 언급이 됐었던 2016년, 17년, 18년 이때보다 지금 2023년은 시장이 예. 더 커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뭔가 제도화된 움직임이나 발표 하나에 따라서 차트의 움직임이나 예. 그의 여파가 이제는 정말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흐름이 될 수도 있다 보니 좀 약간 다소 신중해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규제에 따라서 가격 추이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데 특히 STO 관련 이야기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관련 테마는 실제 차트에 어떤 식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STO 관련해서 발표가 나오면서 예. 또 사실 동시에 좀 유익해 본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페이코인 그 발표입니다. 예. 이제 페이코인이 이제 금융분석원에서 FIU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버렸고 예.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허가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서비스 종료 들어가야 한다라고 통보를 한 거를 여전히 다날에서는 소송까지 이뤄졌었지만 그게 최종 기각이 되면서 예.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부터 그 결제 서비스가 종료가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차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날 핀테크에서 추진했었던 이 페이코인 굉장히 좀 핫하기도 했었고 이런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인 페이코인이라는 걸 가지고만 있어도 뭐 버거킹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할인 혜택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 페이코인을 좀 더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 상반기에 처음 부밍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 100원 정도 했던 코인이 한 4,000원을 넘어가지고 피크 찍었을 때가 한 5,3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규제나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또 떨어지게 되고 예.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서비스를 확대한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현재는 지금 130원 그리고 이 100원이 약간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 이런 규제 발표에 따라 가지고 차트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태초마을로 돌아간 수준이라고 할 수가 맞습니다. 네. 있겠네요. 예. 방금 보여주신 이 페이코인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 정말 규제나 발표에 의해서 차트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페이코인 관련된 뉴스가 종종 보이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네네. 페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간략하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단순한 모델이기도 하고 디지털 자산에서는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은 PCI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거래소에서 사든 이벤트를 통해서 받든 그럼 이걸 앱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고 근데 예. 이 결제를 한다는 게 버거킹이나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실제 카드 결제하듯이 실제로 앱으로 실제 쉽게 결제할 수가 있고 예. 이거를 사실 주관한 기업이 다날이라는 굉장히 큰 피지사가 이걸 사실 주관하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약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특히 당시 2020년도, 2021년도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블록체인 사업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예. 다날은 사실 상장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시총이 그때 당시 많이 높았을 때가 한 5천억이 넘어갔었으니까 예. 굉장히 큰 중견 기업이 전문적으로 이런 시스템적인 결제를 담당을 하고 이번에 야심차게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블록체인 기반 피지 사업을 발표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사실은 페이코인을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 나온 생태계도 사실 굉장히 크게 있다 보니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이때가 그 해외 같은 경우라면은 뭐 테더나 이런 것들이 페이팔 이런 데랑 연동을 하면서 또 막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표하겠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그럼 다날이 이제 이런 페이코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런 흐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 예. 이런 기대 심리 속에서 굉장히 핫하게 나섰던 대표적인 PG 쪽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은 이 페이코인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 상황에서 또 투자자들 혹은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끌릴 수밖에 없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 중심이다 보니 굉장히 좀 수익이 클 수도 있지만 예. 또 스타트업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망가지면은 좀 투자금을 손실이 날 수 있는 여지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페이코인은 그 뒤에 있는 게 다날이라는 그룹 그리고 이게 다른 산업에 있던 회사가 아니라 PG 쪽이나 결제에 관련된 전문 솔루션 회사가 했다라는 걸 심리 때문에 예. 많은 투자 자금이 몰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러한 점들 때문에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좀 보장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소비자들이 보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는 예. 좀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내가 투자한 이 디지털 자산 상품이 그냥 거래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서 쉽게 결제할 수도 있고 예. 쉽게 소비할 수도 있고 그 말은 제가 페이코인을 써서 결제를 한다는 거는 커피숍 업체에서는 그 페이코인을 받아준다는 거니까 그럼 이게 단순 스타트업이 아니라 뭔가 이런 산업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심리가 빠르게 좀 조성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페이코인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위믹스의 사례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이 정말 이 규제라는 장벽에 막혀서 원활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도 하루속히 좀 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권석준 대표님. 네. 예전 기사에서 보면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2021년 2월 딱 2년 전이죠. 네네. 그때 100원에 횡보하던 차트가 또 폭등을 해서 5,300원까지 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예, 당시 페이코인은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또 급격한 상승을 보였을까요? 앞에 황동우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다날이라고 주는 이 다날이라고 말하는 이 회사가 주는 어떤 신뢰에 예, 대한 게 가장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차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예. 앞에 혹시 차트가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초반에 굉장히 높은 급성장을 했던 차트를 보셨을 때 예, 4,765, 5,000원대까지 왔을 때는 이미 그때도 이더나
비트코인 역시 최고가를 갱신하던 어떤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폭발적인 코로나 이후에 투자 자금들이 20, 30대가 몰리면서 예. 국내에서 다날이라고 하는 페이먼트, 피지사, 대형 결제사가 운영하는 코인이 상장이 됐다.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다양한 코인들을 폭등하는 그 어떤 불장에 맞춰서 굉장히 더 그 시너지나 파급력이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원에 횡보하던 코인이 PCI가 보시다시피 거의 50배 가까이 오르는 기록적인 완전 성장률을 폭등했죠. 만들어 놨었죠. 사실 저 이후에 지금 차트의 양상을 또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가격 방어도 잘 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올라간 사례치고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보셨을 때 보시면은 앞선 사례처럼 우리가 많이 그 전 시간에도 다뤘던 그 스테픈이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P2E 예. 모델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유사한 형태의 차트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다라면은 담고 싶고 그걸 이제 유지해서 그 사업을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PCI가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는 국내에서 그걸 현금화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플랫폼 내의 그 성향 때문에 예. 이거를 지갑이나 보관 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거래소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은행하고 결제 계좌를 오픈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어제부로 서비스가 종료된 겁니다. 결제 서비스만.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하락 추세에 따라서 아침에 보니 오후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코인 가격이 반짝하고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또 시장에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 페이코인이 이처럼 이슈가 많이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루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결제 사용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또 투자자나 이용자뿐만이 아닌 그걸 쓸 수 있는 결제처, 자영업자들이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들 간의 관계까지 본다고 하면 국내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며 만약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시에 앞선 우리가 FTX 그 이상의 어떤 리스크가 또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 페이코인의 어떤 그 사업자 인증을 받아라 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페이코인이 좀 사전에 시간을 두고 이걸 의뢰를 했다가 문의를 네네. 했다가 네네, 이게 좀 굉장히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맞습니다. 답변을 받은 그런 어떤 악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같아요. 시장의 흐름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어떤 정부나 어떤 규제에 대한 태도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스탠스에 맞춰서 다가온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결제 사용처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었으면 오늘날 같은 상황은 또 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앞서서 우리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연말에 FTX 사건.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발행하고 이것 또한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지니 앞선 FTX 사례 때문에. 예. 그리고 또는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이따 뒤에 또 다룰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짚어서 봐야겠다라는 거죠. 예. 이 블록체인 업계나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페이코인의 프로젝트나 혜택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했죠. 저도 정말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 예. 코인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PCI 페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것은 정말 사용처가 많은 곳,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요를 더 많이 증폭시킬 거고 수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치가 또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와, 국내의 최정상급의 피지사가 발행한 코인을 연동된 모든 가맹점에서 쓰여지게 한다?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결제 시스템을 표방하는 코인들의 궁극적인 꿈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관심과 예. 기대가 쏠렸던 거겠죠. 그만큼 정부나
기관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도 바라보는 시점이 남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이 페이코인은 좀 많이 사둬야겠다. 사실 지금도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저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마세요. 하지 네,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생태계 구조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부가가치적인 어떤 기회 비용들을 우리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규제는 지금 유예 종목으로 되어 있고 또 넘어야 될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넘어야 될 허들이 또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또 완화되고 입장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그다음에 그 어떤 프로젝트들은 좀 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더 큰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피지사와 협업을 통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 네. 코로나 시대에 또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정부에서 좀 살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좀 약간은 생각을 드는 게요. 그러니까 앞선 그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예. 정말 많은 가맹점과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코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결제를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급격한 변동성이 따라오다 보면 그거를 범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층들이나 기준 어떤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맹점주들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고 내가 그 코인을 결제 수단을 받아주고 있어서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앞선 다양한 사례들처럼 가격이 굉장히 급변동하면서 하락하게 될 경우엔 예. 그 피해는 지금 현재 PCI 어떤 유저들과 가맹점이 300만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만 그들이 많은 어떤 리스크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준들을 어떤 발행사나 어떤 프로젝트를 인행하는 어떤 재단이나 어떤 이런 어떤 결제업에 대한 어떤 국내의 어떤 기관이나 규제안들을 잘 만족시켜주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례의 어떤 프로젝트들은 어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동우 대표님. 이 페이코인 자체가 굉장히 또 참신하고 실질적으로 이 코인을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혜택을 주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자체로만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렇죠. 네. 논란이 되는 주요 핵심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게 이미 여러 번 지금 이야기에 나왔었지만 예. 페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네네. 페이코인이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의 그런 로드맵 예.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모델입니다. 예. 굉장히 핫했었고 지금도 역시 비슷한 유수한 블록체인 PG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페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좀 인지도 있는 모기업과 기술력 그리고 이미 넓게 가지고 있는 생태계 사실은 예. 굉장히 프리미엄 프로젝트로 갈 수가 있는데 대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에 대한 규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타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지금 페이코인 사례를 굉장히 저는 유의 있게 보는 거가 페이코인이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횡보를 할 것인지가 현재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PG 사업이나 결제 모델을 블록체인으로 통합을 하려는 스타트업들도 사실 봐야 하고 예.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앞서 처음 나온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이거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나왔는데 예.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나오면서 동시에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나온 발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페이코인에서 약간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 있을 거고 예. 반면에 그 부분에 있어서 페이코인은 결국 지금 자기네들이 결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는 핵심적인 논란 부분은 결제 서비스입니다. 예. 페이코인을 가지고 전송을 한다든지 페이코인을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채굴을 하거나 이벤트성인 에어드롭을 하고 이거를 거래하고 매매하는 거는 전혀 사실 어려움은 없는데 예. 이거를 결제를 하고 결제를 대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사실 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결제를 한다는 것은 가맹점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이제 약간 페이코인이 뒤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이제는 소비자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가 되는 거고 예. 그 뒤에 들어가는 뭔가 신뢰받는 듯한 프레임워크라는 거가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코인이 실질적인 인허가와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피해로도 사실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 이런 결제 부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루나 사태도 그렇죠. 사실 그리고 맞습니다. 위믹스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페이코인 사태까지 사실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또 훌륭한 취지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폭락을 한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었는가, 맞습니다. 없다고 할 네. 수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규제 당국하고 다툼이 있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차트가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00원대에서 400원대를 횡보했었단 말이죠. 예. 3, 400원대를 횡보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FIU에서 불수리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연달아 폭락이 돼가지고 아예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예. 100원에 시작됐던 프로젝트가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100원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차트 속에서는 지금 있는 이 차트가 단기 차트가 아니라 지금 한 2년에 걸친 차트들이거든요. 예. 이 2년에 걸린 차트 동안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울음과 사실은 고통과 가맹점주가 사실 있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거래소들끼리 자율 협의체인 닥사에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좀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또 상기시켜서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뭐 정부 차원 그리고 닥사 차원에서 발표가 이 시장 전체에 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